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조금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1인당 한 4,000씩만 땡겨주시면 안 될지. 예, 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저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내주실 건가요? 근데 이게 4,000 땡겨달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이야 할 텐데 한 30만 원이라도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타이어가 펑크나서 그런데 카드를 안 들고 왔습니다. 저 KBS 1라디오 진행하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라고 하면은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21세기 제비라고도 불리는데 로맨스 스캠입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칭도 많이 있고요. 오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가 체얼리즘 시간에 이거를 체험을 해봐가지고 자 로맨스 스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로맨스 스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수법인지부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로 뭐 모든 SNS 거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이런 거부터 채팅 앱, 뭐 데이팅 앱 이렇게 해서 접근 통로가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 말을 걸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계좌 뭐 이런 걸로 돈을 보내달라. 가상화폐를 투자해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좀 무서운 게 예전에는 좀 자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와 뭐 영상통화하고 이런 거는 좀 꺼려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 등 사진 도용하고 보정해서 인지도를 이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인지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 조금 전에 김태호님, 이대호 진행자님 계좌번호 보내주세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는 당연히 어디 가서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종목 같은 거 추천하지도 않고 막 투자를 추천하지도 않고 이러고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저희도 출연하셨던 뭐 김영익 교수님이라든지 유명한 경제학 박사님들 심지어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을 사칭하는 계정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유튜브에도 그 사람이 방송 출연했던 짜집기로 영상을 편집을 해서 마치 이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교묘하게 해서 믿고 어디로 돈을 보내세요. 운영해 드립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이런 사기꾼 21세기 제비 로맨스 스캠이 남영도 기자한테도 접근을 했던 겁니까? 네. 그 뭐 킴이라는 이름의 계정인데 네.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SNS 계정으로 네, 팔로우를 하니까 개인 메시지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 네. 안녕 얘야. 안녕 얘야. 네, 어색하게 번역기를 돌리는 네. 듯한 말투로 시작해서 자기가 미국 출신이고 뭐 UN 평화유지군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다. 뭐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다. 뭐 이런 서사로 동정심을 자극하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뭐 갑자기 저를 좋아한다. 고백을 하고 사진을 보내달라. 뭐 그 사진으로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한국에 46억을 투자하고 싶다고 본론을 꺼내더니 뭐 도와주면 절반을 주겠다. 알겠다고 했더니 뭐 이름 전화번호를 보내래요. 막 지어서 보냈더니 배송했다고 뭐 통관 수수료 200만 원을 내야 된다. 아니면 압수를 당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 끈질기게 회유하고 대출이라도 받아라. 대답을 안 하니까 뭐 음성 전화도 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5147님 나는 홍콩의 금융가 딸이라고 이런 사칭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서 속아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집계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2020년만 해도 3억이었는데 2022년에는 40억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2년까지 피해 건수가 280여 건이고요. 피해액은 92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데이터들은 있기는 한데 피해액이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로맨스 스캠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네. 그 방법이 온라인, 모바일, SNS로 넘어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계속 점점 피해가 커질까요? 그러니까 단어가 처음 나온 게 뉴스 찾아보니까 2014년이에요.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SNS가 점점 더 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고요. 네.
예전에는 뭐 프로필이 외모 정도 보는 거였다면 요즘에는 외모, 성실성, 능력, 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고 심리학 용어로는 후광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게 커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중장년층의 피해가 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사회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네, 이런 걸 범죄다. 파고드는 거죠. 물 좀 드세요. 네. 남영도 기자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후유증에서 거의 한 달 됐잖아요.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거의 네. 예전에 한 잔기침이 2달 넘게 가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맨스 PM, 그 로맨스 스캠, 그 본인도 접근을 당했는데 그 네. 피해자도 취재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62년생 어머니에게 미국 의사라면 접근했대요. 네. 뭐 수술 사진 이런 것도 보내고. 그러니까 낯선 외국인과 대화가 재밌으니까 이제 3, 4개월 정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돈이죠. 휴가 가야 된다. 500만 원씩 요구하고 결국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1억 3천만 원이나 보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돈이 부족하다고 끝까지 빼먹으려고 했다고요. 네. 이게 의사, 군인, 뭐 사업가 등등을 또 사칭을 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럼스펠드 장관한테 메시지가 온 적도 있습니다. 내가 미국의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나랑 알고 지내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근데 이게 속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구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댓글 봐도 뭐 네. 정신 차려라 얼마나 바보 같으면 당하냐 이러시는데 아, 오히려 당한 사람을 네. 조롱하는. 심리학과 당국대 심리학과 교수님 실험을 하셨대요. 예. 가짜로 이제 대학 교수 명함을 만들고 이분이 방송사 자문까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일 때는 누가 저런 거 속냐라고 했던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현금이 있으면 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명백하게 사기꾼들 잘못입니다. 아예 사기꾼이고 거기에 속도록 사실 이들이 만드는 거죠. 예. 7275님, 킴 캐스트로라는 이름으로 팔로우 많이 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캐스트로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많아? 네. 이거 거의 그 누구죠? 김미영 팀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킴 맞습니다. 캐스트로. 근데 이거는 또 교묘하게 다른 사람 계정으로 또 실존하는 사람의 사진하고 이런 걸 또 퍼가서 네. 사칭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처벌 수위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포 통장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의자도 뭐 카카오톡 계정도 대포폰으로 이용해서 국가가 주로 해외가 나오기 때문에 공조가 필요한데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경찰 관계자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현행법은 범죄 유형별로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종 사기 범죄는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고요. 그러니까 피해액이 뭐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조직적 사기로 분류돼서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3년에 달하는데 로맨스 스캠은 일반 사기로 취급되면은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업 영업 행위를 통해서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취하는 다중사기 범죄방지법 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기에 피해 구제 조치나 뭐 피해액이 많으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가 꼭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5147님이 올해 초에 로맨스 스캠에 400을 당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이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강인규님 옛날에는 미군으로 사기쳤는데 요즘엔 항해사로 많이 치더라고요. 가짜 외국은행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사기를 치더라고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피해를. 어려운데 이제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주의하는 게 일단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해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금전을 요구하면 의심부터 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게 자기 일이 되면은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끝까지는 그러니까 기준을 돈 보내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끝내야 됩니다. 이게 잘 놀았어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심되면 바로 경찰서나 모바일 사이버캅 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박지수님이 이대호 KBS 1라디오 진행자가 운영하는 쪽집게 방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보내주셨는데 아우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어디서든 돈을 보내라, 음. 자기를 믿어라, 맡겨라 하면은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이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라디오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게 이거 좀 수사 당국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뉴스 듣고 2부에서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